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어 문법 중급 공부 시작합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번 주 처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지금 뭐 조금씩 하다 보면 곧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의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그러니까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하지 못해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물음표 쳐서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이 다시 그다음 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 줄게요. 어 그래서 "쪼금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이러면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만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면 해 줄수록 선생님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꼭 숙제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어 첫 번째 시간 오늘은 2020년 5월 14 일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듣고 내가 다시 알고 이야기를 했던 간접화법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고하다, 야고하다, 자고하다를 공부했어요. 다고하다, 야고하다, 자고하다를 공부했어요. 다고하다는 "그랬어요."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였고, 야고하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다는 거, 그리고 자고하다는 우리 같이 하자, 무언가 하자 권유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이번에 두 번째 시간도 간접화법은 똑같아요. 간접화법은 똑같은데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으라고 하다."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쉬워요. 동사 받침이 없고 받침이 있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가다는 어떻게 받침이 없으니까 똑같이 가라고 하다. 먹다는 받침이 있으니까 으라고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정 하지 마세요 이야기할 때 하지 말라고 하다 요 똑같습니다. 지 말라고 하다 아이고 지 말라고 하다 똑같아요. 가다는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다. 먹다는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으라고 하다 명령이니까요. 보통 우리 으세요, 또 으십시오, 또 주세요. 뭐뭐 해 주세요 이야기하죠. 주세요. 또 부탁이니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사 으라고 하다는 동사만 가능해요. 형용사와 명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예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동사만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간접화법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나에게 명령이나 부탁을 했어요. 명령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듣고 '아 그렇구나.' 알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또 몇 사람이 나와요? A씨랑 B씨랑 C씨가 이렇게 있겠죠. A씨가 B씨에게 명령을 했어요. 혹은 A씨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B가 듣고 C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A씨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A씨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동생한테 청소하라고 했어요. 이야기하네요. 동생한테 무엇을 해요? 청소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생한테 청소하라고 말했어요. 누가? 보통은 내가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말했어요. 뭐? 동생한테 청소해, 청소하세요, 청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청소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다.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내일 몇 시까지? 9시까지 어디에? 학교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몇 시까지? 9시까지 어디에? 학교에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선생님이. 그럼 우리는 들었어요. 나는 들었어요. 아, 여러분, 우리는 내일 9시까지 학교에 오세요. 그런데 친구가 선생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말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선생님께서 내일 9시까지 학교에 오라고 말했어요? 말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 이거는 나, 이거는 아이.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을 읽어라. 엄마는 반말하겠죠, 명령. 책 읽어라.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내가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듣거나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접화법이었죠. 그래서 동사 으라고 하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다고하다, 자고하다, 야고하다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항상 누가 말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접화법은 나와 너 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러 명의 이야기니까 누가 말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자, 무엇을 누구에게 했다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여러분 금방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으라고 하다를 왜 오늘 공부하냐면요. 동사 주다 때문에 헷갈리는 여러분 뭐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은 미나 씨고요. 미나 씨고요.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하고 이건 저라고 할게요. 미나 씨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미나 씨가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명령이죠. 앉아. 나는 명령이죠. 앉다 이야기했어요.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미나 씨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미나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볼게요. 항상 똑같습니다. 미나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미나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미나 씨가 어떻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쵸? 앉다 동사 받침이 있으니까 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미나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나 씨가 앉으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다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부정이네요. 내일 늦지 마세요. 우리 지 말라고 하다 똑같죠? 뭐뭐 하지 마세요. 동사 지 마세요는 으라고 하다를 어떻게 동사 지 말라고 했어요. 미나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나 씨가 어떻게 늦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오케이죠? 그래서 으라고 하다랑 지 말라고까지는 오케이요.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다로 한번 해볼게요. 미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나 씨가 총록한 씨에게 물 좀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총록한 씨에게 물 좀 주세요. 주세요는 이렇게 가는 거죠. 주세요. 그럼 주세요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흥 씨가 총록한 씨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흥 씨는 아 그래요? 그럼 흥 씨는 총록한 씨에게 칸에게 어떻게 물을 줄 거예요. 맞아요? 다시 미나가 이 물이 있어요. 이 물 총록한 씨에게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흥은 아 그래요? 이 물을 총록한 씨에게 줄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는 자 미나 씨가 똑같아요. 총록한 씨에게 물 좀 주라고 했어요. 주세요 했으니까 주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미나가 있고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누구에게 갈 거예요? 칸 씨에게 갈 거예요. 그럼 미나에서 칸에게로 갑니다. 이럴 때는 주라고예요.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다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주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이번에는 주다가 여러분 다른 주다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주다도 있지만 저에게 주세요라는 말도 있어요. 자, 미나가 아,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 좀 주세요. 자, 미나 씨가 총록한 씨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달라고. 자, 이 물이 있어요. 여기는 총록한 씨가 있어요. 칸 씨가 카잉 씨죠. 사실은 정록 카잉 씨. 카잉 씨에게 물 좀 주세요 하면 이 물은 총록한 씨가 어떻게 할 거예요? 미나에게 줄 거예요. 누구에게? 미나에게 줄 거예요. 맞죠? 이럴 때 물 좀 주세요. 물을 누구에게 주세요? 저에게 좀 주세요. 미나에게 주세요. 이야기할 때는 달라고입니다. 미나 씨가 총록한 씨에게 말했어요. 뭐?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는 나에게 주세요입니다. 나에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나고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주라고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주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실에서 몸으로 보여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필로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이럴 땐 주라고고요. 나에게 주세요. 저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달라고입니다. 그래서 손 밖으로 나가는 건 주라고.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 주는 건 주라고 달라고 이렇게 연습하세요 여러분. 주라고 달라고 주라고 달라고 그러면 익숙해질 거예요. 손으로 주라고 달라고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미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 씨에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는 이것을 가지고 가 주세요 이거죠. 그러면 미나가 무언가를 물건을 하나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했어요? 미나 씨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 씨에게 이것 좀 갖다 주라고. 그죠?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가져다 주세요. 똑같습니다. 너가 가지고 가서 하나에게 좀 주세요. 너가 가지고 가서 주세요. 이럴 때 갖다 주라고 했어요. 반대로 저 연필 좀 빌려주세요. 이야기해요. 연필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미나 씨가 연필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누가 말했어요? 미나 씨가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어요?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어요.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 주다는 으라고 하다와 같이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주라고, 나에게 주세요 하는 달라고가 있습니다. 조금씩 헷갈리는데 여러분 천천히 쓰기 연습, 그거 과제 연습하면서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주라고, 달라고.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세요. 이야기했어요. 내일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세요. 으세요 사용한 거 보니까 명령이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한 으라고 사용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누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지하철역 앞에서 어떻게 기다리다 그대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꽃을 하나 씨에게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가는 거네요.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 꽃을 누구에게? 하나 씨에게 어떻게 주라고 했어요. 이 꽃을 하나 씨에게 주라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설거지를 할 테니까 에릭 씨는 쿠키를 만드세요. 이야기하네요. 그럼 똑같이 저는 설거지를 할 테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에릭 씨는 어떻게? 쿠키를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을까요? 한 가지 틀린 것. 파란색으로 바꿔서 할게요.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 말을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미나가 말했으면 미나예요. 미나가 저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저는 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죠. 미나 씨는 설거지를 할 테니까 에릭 씨는 쿠키를 만들라고 말했어요. 누가? 미나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저는, 제가, 나는은 꼭 그 사람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총 4가지 간접화법을 배웠잖아요. 다고하다, 자고하다, 라고하다, 야고하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1번, 2번 이거 순서대로면 3번, 4번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게 다고하다 너무 길어. 자고하다, 야고하다, 라고하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 말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쉬우니까 지금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은대요입니다. 형용사 돼요, 동사 는대요입니다. 이거는 동사, 형용사 은다고 하다, 는다고 하다의 말하기 말이에요. 다고 하다를 짧게 이야기해서 돼요 이야기하면 돼요. 아하 돼요, 아하 은대요, 아하 는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명사는 이라고 하다였잖아요. 명사는 이라고 하다였으니까 조금 쉽게 레요로 바뀝니다. 레요. 자, 에릭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가 도서관에 간다고 했어요. 말하는 건 어떻게 간다고 하다를 바꿔서 간대요 이야기했어요. 도서관에 간대요. 그러면 도서관에 갔다고 했어요. 과거로 이야기했으면 우리 똑같이 도서관에 갔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명사. 내일 민민 씨가 몇 시에 만나는지 알아요? 내일 몇 시에 만나는지 알아요? 물어보니까. 민민 씨가 2시라고 했어요. 라고 하단 어떻게? 2시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예요입니다. 예요. 예요. 네. 예요는 형용사 으냐고 하다, 동사 느냐고 하다의 말하기 말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에릭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그럼 에릭이 이야기해요. 에릭 씨가 요즘 한국 날씨가 어떠냐고 했어요. 이제는 짧게. 에릭 씨가 요즘 한국 날씨가 어떠냐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예인데 두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어떠냐요? 이렇게 합니다. 어떠냐? 에릭 씨가 요즘 한국 날씨가 어떠냐요? 이렇게. 다음은 두 번째. 모임이 몇 시인지 알아요? 물어봤어요. 알다 동사네요. 에릭 씨가
모임이 몇 시인지 아느냐고 했어요. 그럼 똑같이. 에릭 씨가 모임이, 이거 틀렸네요. 몇 시인지 아니요. 알다라고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대로 아느냐고 해서 아니에요라고 했죠. 그래서 냐고 하다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요 이야기합니다. 예요. 쉽지요? 다음은 제요입니다. 제요. 제요는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자고 하다의 말하기 말이에요. 자고 하다의 말하기 말. 짧게 하는 말.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자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가 말했어요? 아, 에릭 씨가 나에게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자고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아, 에릭 씨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재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에릭 씨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재요. 이렇게 하면 아, 자고 하다. 에릭이 하자고 말했다. 생각하면 되죠. 다음, 에릭.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아, 에릭 씨가 학교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에릭 씨가 학교 앞에서 만나재요. 이렇게 만나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럼 으라고 하다의 말하기 말은 어떻게? 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씩 이 책 미나 씨에게 좀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미나 씨, 이 책 에릭 씨가 주라고 했어요. 미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나 씨, 이 책 에릭 씨가 주래요. 너 주래요. 이렇게 너에게 주라고 했어요. 주래요. 다음 에릭. 선생님이 오늘까지 숙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오늘까지 어떻게 숙제를 하래요. 여러분 오늘까지 숙제를 하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고하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고는 다고하다 해요. 자고하다는 재요. 재요. 라고 하다는 레요. 니하고 하다는 발음 어려운 니에요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다고 하다, 자고 하다, 라고 하다, 야고 하다, 해요, 제요, 내요, 네요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뭐 뉴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볼 때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그리고 이 간접화법을 사용하면 아, 이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했구나. 한국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꼭꼭꼭 공부를 하시고 정말 선생님 저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저 좀 어려운데 라면 다른 데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카카오톡으로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꼭 이야기하세요. 베트남 친구들 저는 베트남어도 조금 할 수 있어서 베트남어로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직 숙제를 한 번도 안 낸 미얀마 친구들 그리고 창철준 씨는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어요.